자,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울기를 먼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겠죠.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 또는 탄젠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요런 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런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은 밑변이 존재할 것이고 높이도 존재할 거예요. 각각 A랑 B라고 하면은 탄젠트 값이니까 A분의 B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울기를 왜 구하느냐 살펴보면은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삼각형을 어떻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아무렇게나 그리든 어떻게 그리더라도 밑변분의 높이 하면은 기울기로 전부 다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탄젠트 값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밑변분의 높이죠.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거를 좌표로 해석을 해보면은 x 좌표가 여기에서 이만큼 증가했을 때 y 좌표가 여기에서 이만큼 증가했다고 해석해도 똑같겠죠. 그래서 이것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한 게 우리는 기울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직선의 기울기는 이제 이해를 했죠. 이해를 했는데 그럼 이제 어떤 게 궁금해지냐? 직선이 1차 함수죠. 1차 함수인데 그럼 2차, 3차로 가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할 수 있겠죠. 자,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2차 함수는 직선처럼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접선을 그었을 때랑 이런 접선을 그었을 때 요 점과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지금 다르죠. 보면 이렇게 어떠한 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지는 게 n차 다항함수예요. 직선과 같은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상수 a분의 b 하나로 표현이 되는데 얘들은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얘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는 건데 그래도 기울기의 본질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위에서 했듯이 삼각형 그러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저렇게 만들어서 풀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확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확대를 하면은 이런 형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a, fa라고 합시다. 자, 우리의 목표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구할 건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아까 위에 것처럼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점을 찍어 봅시다. 자, 아까처럼 b, fb라고 할게요. 주의할 점, 이 함수는 y는 fx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이 삼각형에서 밑변분이 높이니까 밑변은 x 좌표끼리 빼면 되죠. x 좌표끼리 빼면 b 빼기 a가 될 거고 높이니까 y 좌표끼리 빼면은 fb 빼기 fa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자, 여기서의 기울기는 밑변분이 높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A랑 B 이렇게 잡고 우리는 이 점과 이 점의 변화율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죠? 요거를 뭐라고 한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어떤 거에? 점 A와 점 B의
평균 변화율. 변화율을 기울기라고 생각해보면은 평균적인 기울기다 이렇게 알아듣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해가. 자, 그래서 A와 B를 이제 평균적으로 기울기를 나타낸 거다, 그죠? 이렇게 하면 평균적인 기울기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평균적인 기울기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B 대신에 X를 쓸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걸 밑에서 하자. 자, 보시면 여기를 A, FA, 여기를 X, FX로 잡는 거예요. 잡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만들 건데, 자, 그럼 또 해봅시다. 밑변의 길이는 x좌표에서 x좌표 빼면 되죠. x 빼기 a. 높이는 y좌표끼리 빼주면은 fx-fa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배운 기울기를 써보면 x-a 분의 fx-fa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아까 배운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어떤 거랑 점 A와 이번엔 점 X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A에서의 접선, 즉 이 기울기랑 비슷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x, fx를 점점 A 쪽으로 가까워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요만큼 붙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좀 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한 이 값은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이으면 돼요. 이 값이 우리가 구하는 새로운 이 기울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아직도 이 직선은 많이 멀죠. 그래서 좀 더 가까이 해봅시다. 가까이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죠? 이렇게 x, fx에서 x를 a에 가깝게 하면 가깝게 할수록 점점 더 a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유사해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x를 a에 한없이 가깝게 붙여볼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리미트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게, 리미트 쓰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리미트를 쓸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말은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 이 말이 이게 아니란 말이야. x가 a가 된다, 이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는 x가 절대로 a가 될 수는 없다는 소리야. 이해가 되셨나요? x가 a가 될 수는 없고 한없이 가까워지기만 가까워지는 거죠. 절대로 x가 a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셔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를 써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를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f'a가 나오게 되고, f'a가 a에서 접선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저도 드릴게요. f'a가 함수 fx에서 x는 a에서의 접선이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평균 변화율을 갖다가 리미트를 보냈더니 f'A 값을 얻었어요. 이 f'A의 값을 이렇게 접선이 기울기 있지만은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미분계수. 그러니까 접선이 기울기란 말 대신에 미분계수가 들어가는 거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할 수 있고, 미분계수랑 도함수의 차이점은 뭐냐? 도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예요. 그러니까 x에 a를 넣기 전에 f'x 이게 도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에 어떤 값을 넣지 않고 x 자체 함수로 존재하는 것이 도함수, x에 특정한 값을 넣어서 숫자가 나오는 것이 미분 계수 f'A. 자, 그럼 계수 저게 헷갈리지 않게 한번 봐봅시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gx에서 x 제곱의 계수가 3이죠. 이건 알고 있죠. 자, x제곱의 계수가 3인데 여기서 계수, 그러니까 3으로 정해져 있는 숫자죠. 자, 그럼 미분계수도 마찬가지로 xa라는 숫자, 뭐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이 숫자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에요. 값. 이렇게 상수 숫자로 나오고 얘는 함수다. 이 차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방금 우리가 x 빼기 a분이 fx-fa로 기울기를 구했었는데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a, fa에서의 접선이 기울기니까 얘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본질을 찾아보면은, 본질을 생각해보면 어차피 밑변분이 높이 할 거잖아요. x 빼기 a 대신에 밑변을 새롭게 정의를 해봅시다. h라고. 그러면은 x좌표는 이 점의 x좌표는 이 점의 x좌표 a에서 h만큼 더 갔으니까 a 플러스 h가 되겠죠. 그리고 y좌표는 여기 f값 넣어준 거인 fa 플러스 h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높이는 새롭게 또 정의가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써보면 밑변분의 높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는 x좌표를 a에 가깝게 했었죠. 저 점을 a에 붙였는데 이번에는 이 삼각형의 밑변을 0에 가깝게 할 거예요. 그 말이 어쨌든 간에 이 삼각형을 이렇게 가깝게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줄어들고 줄어들고 줄어들고, 어쨌든 밑변 자체도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A의 접선이 기울기에 가까워지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리미트를 어디로 보낸다? 밑변 H를 갖다가 0으로, H가 0으로 가면은 마찬가지로 저 점도 똑같이, 이 점도 똑같이 A점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아요. A점에 저 점을 가깝게 해라. 위의 방법은 다른 한 점을 A에 가깝게 하는 거고, 밑에 방법은 밑변을 0에 가깝게 하는 거고.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를 해주면 마찬가지로 f'A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이랑 주의해야 할 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그리고 도함수라는 용어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리미트라는 게 절대로 x가 a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진다. 이 표현만 잘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저 가까워진다의 표현을 잘 해석하고 못하고 차이점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x좌표 a. 자, 우리가
좌표를 y는 fx, 얘는 y좌표를 3으로 둘게요. 얘는 y좌표를 1로 둘게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우리가 정확히 fa에서의 값을 알고 싶어. fa의 값은 여기 구멍이 뻥 뚫린 게 보이죠? a에서 뻥 뚫리고 이 자리에 채워져 있죠. 정확하게 a에서의 값은 그러니까 저 점이 되는 거예요. fa는 3. 그런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은 1이에요. 자, 아까 리미트를 잘 이해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지 알 거고, 잘 이해가 안 되면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절대로 a 그 자체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a에서 리미트를 보냈을 때는 절대로 a 값 얘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기만 가까워진다고 했죠.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좀 어떤 값에 수렴해요? 1이 수렴하죠. 1에 이게 아니잖아. 이 점에 수렴하지 않죠. 지금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요 점에 가까워지고 있죠. 지금 요렇게 점들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 위에 값에 수렴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리미트가 없을 때 a 자체에서의 값은 3이지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에 가까워질 때의 값은 1이다. 이 차이만 잘 이해해 두면 함수의 연속 불연속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겁니다.